안녕하세요.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. 오늘 석사 선생님 두 분이랑 각각 말씀을 나눴는데 공교롭게도 질문이 같은 질문이었고 대답이 같은 대답이었어요. 한 분은 저희 세미나 하면서 이제 같이 세미나 하는 이제 석사 같은 연구실 선생님이신데 그 보면 박사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뭔가 자기 주제를 가지고 막 뭔가 연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논문을 쓰는 것 같으니까 이제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래서 그 연구 논문을 본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논문 주제를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크게 어떤 가닥은 가지고 들어오지만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수업을 듣거나 교수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점차 찾아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또 다른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들어와서 첫 번째 학기인데 그 논문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렸던 말씀이 이제는 슬슬 논문을 읽기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왜냐하면 이제 처음 석사를 하시다 보면 논문이라는 걸 읽는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는 어떤 일종의 뇌구조? 그런 이해 구조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. 그래서 논문을 좀 꾸준히 읽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해하는 방식을 조금 이해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부터 논문을 조금씩 읽으시면 좋고 그리고 좀 적당히 큰 틀을 가지고 이제 교수님과 그래도 가끔 주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제 교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만약에 좀 이렇게 딱 정해진 걸로 이렇게 뭐 주기적인 만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적절한 시기에 한 번씩 이렇게 교수님과 미팅을 가지면서 본인이 봐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여쭤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아마 석사생도 그렇고 박사생도 그렇고 이제 좀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는 입장이시고 그리고 만약에 좀 그 처음 이렇게 석사를 하시거나 그리고 박사도 좀 오랜만에 공부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리고 연구실 자체가 좀 그렇게 뭔가 이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뭔가 딱 이렇게 지시를 이렇게 하시는 그런 주도적으로 지시하시는 입장이 아니시라면 이제부터는 첫 학기 이제부터는 논문을 조금씩 읽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조금 읽기 시작을 해야 방학 때 그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. 지금 어떤 큰 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잡아야 방학 때 좀 더 매진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다시 2학기가 되면 사실 수업 듣고 뭐 다른 거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없어서 따로 이렇게 논문을 읽고 하실 때가 별로 없어요. 그러면 금방 또 2학기가 지나가고 또 방학이거든요. 이제 그런 식으로 루틴이 지나가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. 특히 석사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학기에 보통 4학기 만에 이렇게 졸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4학기째 되는 때 보면 이제 논문을 쓰고 그때 이제 청구 심사를 받는 건데 그러려면 3학기 때 어느 정도 뭔가가 다 가닥이 잡혀져야 된다는 계산이 역으로 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석사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어떤 그 접촉할 수 있는 선배가 있다면 그런 어떤 일정이라든지 교수님의 어떤 성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편이 좋으세요. 그래야지 그거에 대한 계산을 본인의 스케줄 계산을 하실 수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료할 때까지
이제 본인의 논문 실적을 만들고 그리고 수료하고 나서 논문 계획서 발표하고 그리고 좀 지나서 이렇게 청구 논문을 쓰는데 이제 이것도 또한 연구실마다 좀 다르니까 본인 선배들한테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정보를 가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제 이렇게 바로 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그 학위 논문 준비하시는 선배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이 얘기 나누고 하면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뭐 시시콜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도 그래도 그런 작은 정보 하나하나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변의 선배들하고 그렇게 가벼운 대화 관계를 나누시면서 정보를 조금씩 구해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연히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석사 선생님들이랑 얘기 나누다가 되게 공교롭게도 두 분 다 같은 주제의 어떤 이제 질문을 하셨고, 그래서 대답도 역시 이렇게 비슷한 대답을 하게 해드렸는데요. 이제 그 말은 아마 다들 비슷한 시기에는 비슷한 고민을 하시게 되시는 것 같아요. 이제 음, 본인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막 찾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이제 딱 주변을 둘러다 보면 본인 말고 다른 분들은 이미 어떤 주제가 주어진 것 같고 이미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생각 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이 다운되게 되거든요. 근데 다 이제 그렇지 않아요. 물론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르고 연구실 따라 다르고 하지만 이제 뭐 교수님께서 너 이거 연구해 이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이 되게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막 이 논문 저 논문 읽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엮어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것 가지고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게 오케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빠꾸 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뭐 보완을 하거나 새로운 걸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꾸거나 그러면서 주제를 조금씩 구체화해 가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밖에서 볼 때는 그런 세세한 과정을 다 공유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사실은 캐치하기가 힘들고 이 사람이 뭔가를 막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지기가 쉬워요. 이제 그런데 다들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시행착오 하면서 찾아가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그 논문 주제를 찾아가시거나 하실 때 조금 더 이렇게 다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좀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공부하시면서 또 일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같이 신경 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. 네,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